온종일 수온의 바다를 유영하는 기분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안에 들이지 않기 위해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입을 닫습니다. 나를 감싸는 밀도를 이겨낼 재량이 없어 그냥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나는 당신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 숨소리 하나하나 모두가 소중한 오늘입니다. 모기, 자갈, 양치, 우물정자. 오랜만에 그녀와 여행을 떠났다. 차를 타고 3시간 정도 운전을 했을까? 강원도의 한 산골에 도착했다. 계곡이 흐르는 곳에 숙소를 잡았고 그녀는 말없이 미소로 만족했음을 알렸다. 들고 온 짐들을 방에 대충 풀고는 잠시 침대에 누웠고 그녀도 나를 따라 옆에 자리했다. 덥고 뜨겁고 끈적거리는 피부가 닿아도 유일하게 싫지 않은 사람. 아니, 그냥 붙어서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 그렇게 잠깐의 낮잠을 즐기고는 배가 고팠는지 먼저 일어나 나를 깨우는 그녀. 옷을 갈아입는다. 계곡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준비를 한다. 그녀는 삼겹살을 좋아한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늘 고기는 삼겹살이 최고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나의 사랑은 결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마블링이 훌륭한 선홍빛의 살치살, 가지런히 썰려 담겨있는 광어와 연어회, 몸보신을 위해 산 토종닭 한 마리, 정말 있는 대로 다 사왔다. 그녀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짓는 표정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사주고 싶다. 정말 너무 예쁘거든. 내 캐리어엔 여행 내내 그녀의 입으로 들어갈 재료들만 한가득이다.
옷이야. 두어버리면 빨아가며 돌려 입어도 충분한 거 아닌가? 시원하게 흐르는 냇가에 채소들을 씻고 고기들을 손질하는 동안 그녀는 두고 온 게 있다며 숙소로 들어갔다. 이내 돌아온 그녀의 양손에는 냉기를 가득 머금은 맥주가 들려 있다.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마에 맺힌 땀들이 맥주 한 모금에 모조리 증발해버리고 행복이 너무 많아 한 모금 만에 취해버렸다. 고기를 굽느라 정신이 없는 동안 그녀는 물속이 신기한지 한참을 바라보다 얇고 넓적한 동그랗고 예쁜 자갈을 하나 꺼내 올린다. 잔뜩 신이 나서는 나에게 달려온다. 물 수제비를 보여달라는 얘기다. 참나. 보여달라면 보여주지, 나의 실력을. 정신이 팔려서는 한참을 돌을 던지며 놀다 풍겨오는 탄내에 정신을 차리고 고기로 향한다. 배를 채우고는 손에 맥주를 한 캔씩 쥐고 냇가에 발을 담그고 앉았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낀 것 마냥 전부 사라진다. 노이즈 캔슬링이고 뭐고 모기는 이길 수가 없구나. 둘 다 잔뜩 물려 숙소 안으로 피신을 했다. 함께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한다. 샤워기의 물줄기가 너무 약해 찰싹 달라붙어 함께 물을 쐰다. 뜨거운 샤워를 마치고 세면대로와 양치를 한다. 양치를 하는 모습도 예뻐 한참을 바라보다 그녀의 목덜미에 모기 물린 자국을 발견했다. 침을 바르면 오히려 안 좋다고 했지? 역시 이럴 땐 전통의 민간요법 십자가를 만들어준다. 물린 곳을 손톱으로 누르니 꽤 아팠는지 그녀는 내 몸에도 물린 자국을 찾는다며 온몸 구석구석을 탐색했다. 팔뚝 안쪽에서 발견을 하곤 물린 자국이 가운데가 되게 우물정자를 그리고 오목을 하자고 한다. 참 재밌는 사람이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 더 바라보게 만든달까? 머리도 말리지 않은 채로 알몸으로 침대 위에 누워 내 몸에 물린 자국들을 모조리 이용해 몇 시간이고 오목을 두었다. 그대로 아침이 되었고 일어나 나는 짐을 정리한다. 두고 가는 것은 없는지 잘 돌아보고는 숙소를 나선다. 불을 끄려 뒤를 돌자 아차, 그녀를 두고 나올 뻔했다. 아니, 두고 나와야지. 그래야 또 오지. 그녀만 바라보았다. 바보같이. 주변도 좀 살피고 바라볼 걸 그랬다. 그랬으면
지금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마지막 남은 그녀를 두고 간다. 또 올게. 사랑해. 나방, 스피커, 맥주, 여치. 하룻밤을 보내고 간 그가 떠나고 혼자 남았다. 누군가 불을 켜주지 않으면 한없이 어둡기만 한 이곳에 남겨져 다시 올 그를 기다리기 시작한다.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잔뜩 사들고 와 마치 내가 함께 있는 것처럼 지내다가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육신 없이 느끼는 이 통증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다. 그저 그의 곁을 맴돌며 나 여기 같이 있다고 그 시절과 똑같은 우리라고 고요하게 소리친다. 이따금씩 허공을 바라보는 그의 앞에 얼굴을 마주하고 바라보며 그가 느껴줄까 하는 마음에 살포시 입술을 얹는다. 시신을 마주하면 차가워진 온도감에 깜짝 놀란다고 하던가. 놀라도 좋으니 차갑기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스피커를 들고 와 내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놓는다. 에피톤스 프로젝트. 그대는 어디에? 내가 좋아하던 삿포로 맥주를 열어 옆에 두고는 눈물을 쏟아내며 술을 마시는 그의 모습. 풀려 취해 몸을 빌려 그의 손등에 올라가 본다. 화들짝 놀라며 일어나는 그의 모습. 여전히 곤충을 무서워하는 그가 참 귀엽다. 일전에 나방에 들어갔을 때는 참 후회했다. 불을 보면 달려드는지라 그에게 가까이 가기가 참 어려웠다.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빌릴 수만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그저 찌르르 찌르르 울기만 할 뿐. 이제 그만와도 될 것을. 매년 오는 그가 안쓰럽고 여전히 사랑스럽다. 나를 잊어도 괜찮을 것을. 오로지 그의 기억 안에만 남아있는 나는 그가 잊으면 사라지겠지. 그래도 이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아닌 그가 불나방이 되어버릴까 두렵다. 내년 여름엔 꼭 다시 오지 않기를 이곳에. 잠든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기한다. 찌르르 찌르르. 하루에 한 가지는 거짓말이야. 사랑해요? 모르겠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보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뭐예요? 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분명 하나는 거짓말일 텐데 알고 싶지 않다. 수염, 풀, 신문, 후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면도를 한다. 딱히 일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수염이 자란 꼴이 꽤 보기 싫었다. 하얀 세면대에 잔뜩 뿌려진 검은 점들이 꼭 스프에 뿌린 후추 같다. 상상하니 뭔가 역겹다. 빠르게 물로 씻어 내리고 나온다. 하루의 시작이 빠른 탓일까? 왠지 오늘은 영화 같은 그런 시작을 꾸며보고 싶다. 식탁 위에 놓여있는 박스를 뒤적여 드립백 커피를 하나 꺼내본다. 좋아하는 카페에서 사온 지도 벌써 3개월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꽤 남아있다. 일찍 일어나는 날이 정말 드물어서 그런가 보다. 뉴요커처럼 커피를 홀짝이며 신문이라도 봐야 더 완벽하겠지만 그냥 핸드폰이나 들여다본다. 일찍 일어난 김에
아침밥도 챙겨 먹어본다. 건강한 샐러드.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샐러드를 하겠다고 냉장고를 열어봐도 풀조각이 하나 보이지 않는다. 결국 라면이나 끓여 먹고선 얼마 안 가 소파에 누워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다. 봉고차, 게장, 고사리, 놀이터. 오늘 전 재산을 털어 봉고차를 하나 구입했다. 아마 이게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자동차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제 더 가진 게 없다. 사람도, 학력도, 직장도, 돈도, 그 어떤 것도 가진 게 없다. 곧 반지하 월세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다. 알뜰폰으로 일용직을 참 열심히도 구해봤지만 당최 구해지지가 않는다. 요즘은 공사 현장도 잘 없는 걸까? 유튜브를 켜 먹방을 구경한다. 내 평생 먹어본 적도 없는 음식들이라 맛조차 떠올릴 수 없지만 그냥 맛있어 보인다. 간장게장, 밥도둑이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무슨 맛일까? 얼마나 맛있으면 저 비싼 음식에 사람들이 환장을 하는 걸까? 외국인들도 먹어보는 걸 나는 못 먹어본다. 핸드폰을 끄고 계획을 되짚어 본다. 고급 아파트 단지는 피해야 한다. 주변에 CCTV가 너무 많을 것이다. 적당히 오래되어 보이는 아파트 단지. 해가 떨어지고 나면 근처 상가에 차를 주차하고 주위를 살핀다. 중학생 이상은 너무 크고 똘똘하다.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딱 적당하겠다. 혹은 더 어려도 괜찮다. 아니, 어릴수록 유리하다. 적당히 부모님을 키워드로 꼬드기면 그 작은 고사리 손을 나에게 넘길 것이다. 단지 내 놀이터가 있으면 훨씬 수월할 것이다. 잘만 성공하면 돈을 잔뜩 뜯어낼 수 있다. 결코 해치진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니니까. 꼼꼼하게 계획을 살피고 또 살핀다. 그냥 번개탄이나 잔뜩 사오자. 병신. 애정. 아니, 사랑이라고 할까?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이 지저분하다. 지저분한 조각들을 고르고 골라 하나로 기워낸 형태. 만나본 적도 없는 당신을 좋아하게 된 나는 고작
너를 그렸을 뿐이었다. 새벽 내에 당신을 보고 그리다 잠에 들고 깨어있는 시간은 화면 속 글자들 수학이 넘은 목소리가 전부였다. 그곳으로 나는 당신에게 빠져들었다. 처음 당신을 만나게 된 날,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다. 이미 머리통을 당신의 어항 속에 박아놓고 있었던 것이다. 숨을 참고 언제까지 참아지는지 나와 내가 하는 게임이다. 한 걸음 걸어가며 괜찮은지, 두 걸음 걸어가며 너무 가까운지 끊임없이 반복하는 난제. 모든 여정이 오류투성이다. 수만 개의 갈림길에 들어서기 전 빠르게 건너뛰어지는 그런 당신이 다가온다면 그제서야 나는 어항에서 머리를 빼고 온전히 마주본다. 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 길을 건네는 비겁한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버렸다. 낯술, 조리퐁, 전등, 고양이. 방이 너무 어두워 전등을 보니 이미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평소에 고장이 나거나 지저분하거나 한 것들을 두고 보지 못하는 탓에 하루를 넘기지 않고 해결해버리는 내가 전등만큼은 귀찮은지 며칠째 방치 중이다. 시간의 흐름대로 사는 느낌이 들어서일까? 나쁘지 않다. 아침엔 밝고 밤엔 어두운 정직한 흐름. 배가 고프다. 해가 뜨니 배가 고파 아침을 먹어야겠다. 혼자 살면서 먹어본 적 없는 아침을 먹으려니 아무것도 없다. 이 집에서 아침을 먹는 유일한 존재는 나의 고양이 별이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진다. 고양이도 아침밥을 먹는데 난 뭐였던 거지? 하물며 야행성 동물도 먹는 아침인데. 편의점으로 내려가 아침거리를 살핀다. 외국에서는 아침에 오렌지 주스도 마시고 시리얼도 먹고 하는데 꽤 멋들어지지 않은가 하고 시리얼을 살핀다. 너무 비싸. 이렇게나 비싼 과자였다니. 밥도 아니고 과자 주제에 이렇게 비싸다니. 정말 너무하다. 이럴 때 고를 수 있는 차선책이 있다. 조리퐁 혹은 인디언밥. 한국인의 시리얼은 이거잖아. 오늘은 달콤하게 먹고 싶어 조리퐁으로 결정한다. 온 김에 조금 더 둘러보니 음료 냉장고 안이 유난히 빛이 난다. 햇살을 받아서일까?
해바라기 마냥 고개가 돌아간다. 그 천국의 문을 열자 기분 좋은 냉기가 나를 있는 힘껏 안아주며 환영을 한다. 내 캔에 12,000원이라는 문구는 도대체가 없는 날이 없다. 늘 한결같은 기쁨이지 않은가? 결국 조리퐁은 우유가 아닌 맥주의 안주가 되어버린 아침이고 점심 저녁은 모두 사라져 야식만이 남은 새벽이 되었다. 화분, 버터, 지하실, 쇠파이프. 그녀는 작은 식물들을 참 좋아했다. 한 뼘 남짓한 화분들을 옹기종기 모아두고 한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곤 했다. 주말 내내 바쁜지 연락이 잘 안 되는 날이면 다음날 어김없이 새 화분들을 정리해서 자랑을 하는 사진을 보내오곤 했다. 그 작은 몸으로, 여린 손으로 땀 흘리며 화분을 관리하는 모습이 참 귀여워 꽉 끌어안아 사랑을 쏟아냈다. 그에 비해 나의 집은 참으로 삭막했다. 동물도 식물도 없는 건조한 공간. 어떠한 향기도 색채도 없이 그저 몸을 누이는 곳 이상의 의미는 없어 보이는 그런 곳. 종종 그녀가 머물다 가면 며칠간 그녀의 향이 남아있는 게 참 좋았다. 공기를 타고 퍼지는 향이 단 하나뿐이라 더욱 진하고 완벽한 그런 날들. 한 번씩 나에게 화분을 선물하며 잘 키워보라고 할 때면 잠깐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들어오지만 이내 죽어버리고 말았다. 일부러 방치하지 않았다. 그녀의 선물인데 그럴 수 있나. 아주 관심을 주고 애정을 쏟으며 키웠다. 그렇지만 죽여버렸다. 그렇게 지하실에는 잿빛이 되어버린 화분들이 차곡차곡 쌓여 이제는 벽을 이룰 기세였다. 그녀는 더 이상 화분을 선물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생명력을 가지고 왔다. 바로 본인이었다. 함께 살게 되면서 나의 집은 더 이상 잿빛이 아니었다. 아침의 햇살이 가지고 들어오는 하얗고 따뜻한 빛이 보이고 새벽의 푸르름이 창가에 걸쳐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아름다움으로 흘러넘쳤다. 팬케이크 위에 힘없이 녹아내리는 버터의 향기. 씻고 나오면 뜨거운 수증기와 함께 퍼지는 샴푸 향기. 몸이 느슨해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 이건 행복인가? 혹은 고문인가? 그녀가 들으면 아주 서운할 얘기지만 종종 지하실로 내려가 쌓여있는 화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다. 그 순간만큼은 정신이 느슨해진다.
축 늘어지는 몸뚱어리. 사타구니 사이가 뜨끈해진다. 얼기설기 지하실 벽과 천장을 가로지르는 쇠파이프들 타고 새까만 죄책감이 진득하고 묵직하게 흘러다니는 나만을 위한 공간. 다시 그녀에게 돌아갈 시간이다. 계단을 오르니 고소한 버터 냄새가 나를 덮친다. 그녀는 지하실에 내려올 일이 없으면 좋겠다. 반드시. 인생 4컷. 도서관, 저금통, 매미. 어디서부터 인생이 망가졌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 아직 내가 살아야 하는 세월이 한참인데 절반도 살지 못한 시간 동안 어째서 안 좋은 선택만 해왔던 건지 돌이켜봐도 모르겠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을 한다. 이미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어린 시절 군것질을 하고 싶어서 혹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서 저금통을 젓가락으로 비집어가며 꺼내던 도덕적 결함의 끝을 보이던 모습이 나의 본질이었던 걸까? 혹은 잠자리나 매미를 잡아서 날개를 뜯어가며 장난을 치던 추악하고 잔인한 모습이 나의 근본이었을까? 뭐가 되었든 한없이 악에 가깝기만 한 선택을 해온 것 같다. 만화책을 참 좋아했다. 만화방에서 대여를 하고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연체를 꽤 자주 해서 연체료라는 것을 상당히 자주 내야만 했다. 벌금이 있는데도 늦는데 하물며 공짜인 도서관은 어땠을까? 말도 못한다. 꽤 오랫동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가 없었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 귀찮은 이 가여운 인간도 연애를 했던 때가 있었다. 성인이 되어 돈을 벌기 시작하자 나를 꾸미는데 거침이 없어졌고 덕분에 여자친구도 생기곤 했다. 그 좋은 걸 망치는 건 순식간이었지만 떡볶이가 싫어서 먹자는 걸 거부하고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라고 영화를 봐주지 않고 사진 찍는 게 싫다며 인생 4컷도 건너뛰고 뭐 하나 상대방이 원하는 걸 제대로 해준 게 없었다. 모든 것들이 다 뒤늦은 후회뿐이다. 해줄 걸, 사줄 걸, 봐줄 걸, 어쩌고 저쩌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지만 알기만 한다. 나는 매해 나이를 먹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나인가 보다.